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주에는 북중 정상회담이 열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2019년 교계의 키워드에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을 만큼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우석대 초빙 교수 전현준 박사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남북 정상들의 신년사가 있었는데요. 2019년 한반도 많은 분들이 낙관론적인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겠습니다. 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선 긍정적인 요인을 좀 보면은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모두가 다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하위급 차원에서는 대화도 하고 그랬지만은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아서 네. 사실은 좀 비관적인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역시 이제 세세한 그 안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난관이 많고 비관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국가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네. 큰 틀에서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낙관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들의 그런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평화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지난주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또한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북한이 큰 일을 앞두고 중국에 가서 중국 형님의 도움을 받는 네. 그런 이제 백을 동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국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핵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는 항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비록 경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상회담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쁜 결과는 예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1차 때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좀 더 발전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6.12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좀 미쳤다. 손해봤다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 전술에 말려든 거 아닌가.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합의만 하고 내용은 없다, 실체는 네, 없다. 네. 특히 이제 그 CVID라고 하는 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 용어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서 북한에게 끌려다녔다 하는 네.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이 끌려가지도 않고 북한이 끌려가지도 않은 아주 그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구체적인 합의,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핵화한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해준다. 이런 그냥 담론 수준이 아니고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언제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든가 핵물질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것은 또 ICBM입니다. ICBM,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담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에 상응해서 미국은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경제제재 해제 문제라든가 어떤 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담아야만이 네. 성공적이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갈 길이 바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재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다 바쁘거든요. 네. 그러면 구체적인 과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물론 풍족한 과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적절한 과실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북한을 주목하면서요. 2019년은 북한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예, 2019년은 북한으로서는 큰 정치적 행사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3월 달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문제를 탄탄히 다져서 자기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서포트할 수 있는 네. 지지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에는 역시 이제 당창건 기념일도 이제 중요한 기념일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또 달성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떻든 경제 발전을 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좀 불안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네.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 특히 인민 생활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의무랄까요? 네. 그런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를 좀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제재 해제를 받고 물론 북미 뭐 경제 관계는 개선이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남북 경제 관계만이라도 발전을 시켜서 네. 외화벌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건설과 또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견들을 많이 내고 계신데요. 좀 정치로 민감한 사안보다는 좀 민간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접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말씀은 정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정치적 통일 이전에 네. 이런 민간 교류 협력, 사회문화 교류 협력, 경제 협력 이것이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네.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적개심이 좀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봤던 거죠. 우리도 지금 적개심이라든가 공포심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당장에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통일을 하자 바로 네. 그건 또 너무나 많은 후유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라든가 경제 교류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바꾸고 또 북한 사람들도 남한에 대한 공포심이 커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남한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같은 동포다. 그런 이제 의식들을 깨우쳐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해도 되겠다. 네. 이 정도의 신뢰가 회복이 되고 공포심이 없게 되면은 정치적 통일을 해도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것을 신기능주의다, 뭐 기능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 이외의 분야가 활성화됨으로써 그것이 정치 분야까지 확장되는 네. 그런 효과를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빨리 사회문화 교류라든가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제 모두의 질문하신 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네, 예,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너무 늦게 정상회담을 함에 따라서 큰 효과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정부는 좀 초기에 남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그런 그 전체를 밟지 말자.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그런 네. 생각 때문에 조금은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한국교회의 역할이 좀 통일에 접근에 있어서 좀 다양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교회의 역할 무엇이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목사님께서 잘하실 것 같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친미 국가입니다, 소위. 왜냐하면 미국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이 우리를 너무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네.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물론 뭐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만은 또 안보는 뭐 튼튼히 해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우리가 미국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웠을 때 도와줬다는 그거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이 지금 어려운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은 우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특히 이 기독교계가 의료라든가 교육 분야에서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인상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보와 교류 협력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류 협력의 주역을 우리 이 기독교가 맡아준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